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 집을 넓게 줬어. 그래서 나 혼자 살아. 그래도 주차 대수가 5대, 뭐 이렇게 6대 해야 돼. 돈이 많고 엄청 넓은 집에 살면 차가 한 대겠어요? A 플랫폼과 함께하는 실전 건축 방송, 우리는 집구석이에요. 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그룹 탐의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사무소 무드의 강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리아빠 이용민입니다. 디자인랩 소속 장서윤입니다. 오늘은 본방인데요. 오늘 저희가 사실 저희도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공부하는 셈 치고 주제를 좀 정해봤어요. 그래서 공부가 좀 많이 필요했죠. 저희도 준비하면서. 오늘 주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방법.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자면 좀 애매한 인허가에 대한 부분,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이건 신고해야 되나요? 막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번 주 정도인가? 어떤 분이 1가구 2주택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컨테이너로 뭐 집을 이렇게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컨테이너로 간단하게 갖다 놓는 거는 그냥 가능한 일. 그냥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주택 용도로 쓰는 것도 가능한 일. 그런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오늘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법이 그 정도로 허술하진 않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법에서 보면 가설 건축물, 건축물, 공작물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이랑 건축물이 여기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설 건축물, 건축물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설 건축물은 일단 이게 법상에는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가 아닐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콘크리트 치지 마라. 안정적으로 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만들지 마라. 없앨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언제든지 없앨 수 있어요. 가설이니까. 존치 기간이 3년 이내고요. 이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계속. 네,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이게 가설 건축물의 이게 존치 기간이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근데 이게 3년 안에 연장을 해야 되잖아. 깜빡했어. 연장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이게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야. 3년이 딱 끝난 다음에는. 이거를 부실 생각이 없고 계속 놔두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관청에다 자진 신고를 해요. 자진 신고를 하면 이게 불법 건축물이니까 이행강제금이 나와, 벌금이. 그럼 벌금을 내고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은 지켜서 연장 신청을 계속 해야 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전기, 수도, 가스 등 이런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안 돼요. 난 저 말도 웃긴 거야. 공식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암묵적으로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게 가설 전기, 가설 용수 이런 거는 가져올 수 있어요. 잠깐 가져와서 쓰고 빼는 거? 그런 거는 할 수 있어. 그리고 건축물의 개념은? 영구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구조물. 그쵸. 가설이든 네. 건축물이든 뭔가 인허가나 행정적인 절차가 아예 없는 게 아니다. 가설이라고 해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맞아. 건축물이면 당연히 인허가를 받아서 규모에 따라서 신고든 허가든 다 받아야 근데 이건 약간 근본적인 질문인데 건축물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건 뭔지 알겠어요. 왜냐면 뭐 하나가 건물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가설이라는 거는 그냥 내 땅에 잠깐 필요해갖고서는 갖다 놓은 거잖아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거 왜 해야 돼? 왜 해야 되냐면 이거는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걸 다른 용도로 쓰거나 뭐 특히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뭐 생활이나 주거나 이런 용도로는 이제 못 쓰게 하는 게 취지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허가를 받아서 등기가 제대로 돼서 세금도 제대로 내고 이런 건물이 아닌데 그냥 갖다 놨는데 그거를 전자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거 약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무허가 주거 막 이런 거랑 또 엮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가설 건축물도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건축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건축물은 당연히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컨테이너 하우스부터 하나씩 우리가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컨테이너 하우스는 당연히 허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컨테이너 하우스라는 이름이 이 집 아니에요? 집이죠. 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사 현장에서 보는 사무실 용도로 쓰는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컨테이너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거는 가설 건축물인데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검색하시면은 뭐가 많이 나와요. 이 컨테이너 막 쌓아가지고 쌓아서 막 타입도 여러 개가 있고 이걸 팔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인허가까지 포함해서 파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 내진까지 받은 것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건축물로 그렇겠죠. 해서 인허가를 다 받는 건 거죠. 창고 용도가 아닌 컨테이너는 무조건 다 가설도 아니고 그냥 건축물로 보기 건축물이죠. 때문에 이거는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된다. 아, 받으면 사용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사용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열. 건축이니까 단열 기준 지켜야 되잖아요, 주택은. 그럼 농막은 가설 건축물인 거죠?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이죠. 농막은.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땅에 농막이 하나 있어서 그걸 한번 보러 갔어요. 부동산에서 설명해 주는데 이게 이제 농막 주변에 이제 그 자갈 같은 거를 좀 깔아갖고 농막이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뭐 언제든지 들 수 있다, 땅에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땅에서 떨어져 있어야지 되는 그런 게 가설 있나 봐요. 건축물. 가설이니까 네. 언제든지 언제 옮길 옮길 수 있다 있어요. 이거를 되게 막 강조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불법 아니다 이 얘기인 그렇죠. 건가? 근데 농막에 정화조 설치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 화장실 같은 것도 넣고. 그거는 불법이 아닌가? 정확한 규정이 없대요. 농막에 관해서는 또 그러니까 이게 농막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아예 산골짜기라든지 아예 그치, 쫙 논이 쫙 펼쳐져 있는데 가운데에서 내가 관리해야 돼. 그치. 근데 거기서 뭐 약간 씻기도 하고 화장실도 좀 가야 되고 그치. 그러려면은 사실은 농막에는 정화조가 필요하긴 하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그렇죠. 비닐하우스는 이제 가설 건축물이죠. 그렇죠. 당연히 하지만 거기 주거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그건 완전 불법. 농촌 산촌에서 이제 실제로 노동력이 없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거기다가 그래서 막 네. 화재 나고 겨울에 그쵸. 동사하고 그런 거 그쵸. 뉴스에 나오고. 뉴스가 작년 말인가 나왔었죠. 뉴스도 한번 났었죠. 그래서 이게 가설 건축물인데 그러면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느냐? 가설이니까. 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이거는 규모가 작으면 안 해도 되고 크면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농사 짓는 분이 네. 비닐하우스 크게 한 두세 개 한다 그러면 다 신고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가 늘 갖고 싶어하는 유리 온실, 폴리카보네이트 온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막 그냥 집에다 덧대서 막 이렇게 붙이고 막 이런 거는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네, 주택에 덧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증축 신고하고 그 건축물 면적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온실 있잖아요. 바닥 떠 있는 거 아까 농막처럼 그런 거는 그냥 가설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조경 시설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해서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보는 게 좋고. 저 아시는 분이 주택이신데 앞쪽에 데크가 쫙 깔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 되고 이제 그러니까 위 지붕에서 이렇게 철골 대고 유리로 이렇게 막으셨더라고요. 쫙 둘러서. 그거는 불법인가? 신고해야죠. 신고를 하셨다면 괜찮고. 네, 신고를 안 하면 하셨겠죠. 원래 처음에 신축한 때 그런 공간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법상의 규제는 규칙은 있어요. 그 1m까지는 면적에서 빠지고 그 예를 들어서 온실은 다 들어가. 지붕이 이렇게 쭉 한 2m가 이만큼 날라갔다. 지붕만 있으면은 조금 빼주는데 벽이 벽이 쳐지는 순간 그냥 그렇죠.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는 실제로 그 온실 증축을 해달라는 그 의뢰를 받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히 합법적이고 맞는 건데 신고 안 하고 막 하시잖아요. 막 덧대고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나중에 그거 신고하고 요거에 대한 취득세 물고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불법으로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게 되면은 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원상복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원주택에 저희 부모님도 되게 오랫동안 황토방 타령을 하시다가 네. 최근에 파고라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시기는 하셨거든요. 근데 이 황토방 파고라 이런 것들도 애매한 부분이죠. 내 땅에 그냥 하는 건데 신고를 대부분 생각을 안 하시죠.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은. 황토방은 이렇게 따로 하나 만드는 거요? 황토방을 팔아요. 아, 황토방 팔아요? 농막처럼 이동식 이렇게? 뭐 이동식으로. 아, 이동식으로. 그거는 가설 건축물이에요.
2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 가설건축물 6평 신고. 정도는 가설 건축물로 봐주고 응. 그 이상은 당연히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음.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딸려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니까 뭐 주차 대수라든지 뭐 높이에 대한 뭐 일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걸 다 확장했을 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주차 대수가 더 늘어나. 예를 들어서 이만큼 다 테라스가 덮었더니 그럼 원칙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도 나는 너무 이걸 하고 싶어. 그러면 선택을 하시는 거죠. 불법으로 그냥. 근데 일반 주택에도 주차 대수를 맞춰야 돼요? 응. 그렇죠. 안에 공간이 넓어지면 주차 대수가 더 늘어나요. 늘어날 주차 기준이 면적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 집을 넓게 줬어. 그래서 나 혼자 살아.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주차 대수가 응. 5대 뭐 이렇게 6대 해야 돼요? 돈이 많고 엄청 넓은 집에 살면 차가 한 대겠어요? 당연히 아무튼. 단독주택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이 다 주택은 있습니다. 주차 대수 산정도 복잡해요. 지하는 아니라 그랬죠. 네. 아니 지하에도 거실이 지하에 만약에 있어요. 이건 주택이잖아요. 그럼 주차 대수 산정할 땐 들어가. 그런데 내가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네. 그러면은 이 주택의 주차 대수 산정할 때 이 주차장 면적은 빼고 나머지는 다 주택의 용도를 갖고 있는 있으니까. 면적이기 때문에 나누게 하는 거예요. 법이 생각보다 그 정도로 허술하진 않다는 거. 창고도 들어가요? 그럼요. 그렇죠. 주택에서 쓰는 창고잖아요. 이거는 단독주택은 다 주차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다 다죠. 단독주택이에요. 용도 자체가 건축법상 용도 자체가. 그리고 파고라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파고라가 뭐냐면 정자. 팔각정. 그 팔각정도 있고 뭐 이렇게 그냥 기둥해서 이렇게 지붕 덮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요건 조금 애매한 게 아까 내가 지붕이 뚫려 있으면 괜찮다 그랬잖아요. 파고라도 지붕이 뚫려 있거나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거나 가변형이면 이건 그냥 무조건 조경시설로 인정이 되는데 뭐 렉산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걸로 지붕을 덮으면 이게 가설 건축물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담당이 관청에 물어보는 게 좋다고는 합니다. 정자는 위에 지붕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게 조경시설로 인정이 아. 되느냐 아니면 가설 건축물이 되느냐는 아. 지자체마다 담당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 뭐 주차장이나 현관 쪽이나 뭐 이런데 나중에 막 지붕 달아매고 이런 거 계단이나 막 이런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 오래된 주택, 뭐 다세대 주택, 빌라, 그 되게 싫어. 그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도 계단이 옛날에 지은 집들이니까 외부에 다 노출되어 있는 계단도 많잖아요. 그거가 덮여 있는 데들이 종종 있어요. 계단을 위에 막아놓은 거죠. 동그랗게 네, 그렇죠. 해갖고서는- 다 실내처럼 막아놓고 쓰는 거죠. 외부 계단인데 어.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렉산. 렉산 그쵸. 그런 그런 거 걸 다 막아서 싹 쓰는 거죠. 덮은 아. 집들. 그 벽까지 옆에 유리로 세우는 데도 있잖아. 그러면 불법이다. 불법이다. 말 안 하고 하면 불법이다. 말하면 되죠. 그렇죠. 어. 증축을 말하면 하겠다고 증축이 된다. 면적에 들어가.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세금이 더. 그럼요. 네, 그렇죠. 아니 나 비 안 맞으려고 응. 한 건데. 애초부터 그렇게 짓던가. 아니 계단을 누가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 원래도 계단은 다 면적에 들어가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붕 같은 것들 덮고 막 이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현관 같은 데도 현관에 이렇게 캐노피만 이렇게 조금 달아매는 그 정도는 괜찮은데 현관을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공간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끝선에서 1m까지는 괜찮아요. 그거는 진짜 순수하게 딱 비를 막는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음. 근데 이렇게 뭔가 막아서 신발장이라도 더 이렇게 거기다 넣을 수 있다. 그럼 그거는 안 돼. 그건 진짜. 불법. 아니 내 집인데. 처음부터 계속 내 집인데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불법 저지르기 쉽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난번에 그 팟캐스트 할 때도 그랬는데 그 나무 위에 집 있잖아요. 아, 큰 나무가 있어서 그 어린아이 있고 나 그게 가설 건축물이 될 것 같은데. 그거. 가설 건축물이 될까? 조경 시설이 될 수는 없을까? 지붕을 안 덮으면?
지붕은 덮어야지. 지붕은 얼기설기 덮으면 아니면은 천막 같은 걸로 덮는다든가.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네. 가설 건축물에 가설 가깝지 않을까 건축물에 싶은데요. 가까울 것 그쵸. 같아요. 일단은 심하고. 건축물로 하고 싶어도 건축 행위가 안 될 것 같아. 모두 다 안 될 것 음. 같아서 무조건 가설 건축물이나 아니면 뭐 잘 협의해서 장점이 얘기하는 이렇게든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경시설이나 공작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협의를 해보는 게 좋은데 이게 협의하기가 참 애매한 게 말 안 하고 했다가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기본적인 생각 아니야 사람들이? 괜히 공무원한테 말 꺼냈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다행인데 절대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사실은 되게 꺼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말 꺼냈다가. 근데 일단 법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는 이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이니까 그리고 불법에는 가끔은 부당한 것도 있지만 엔간하면 그게 불법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안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떨 때 주로 걸리는지 알아요? 아 불법 건축물요? 그- 수시로 단속을 하죠. 보통 민원 들어야 나오지 않나? 아니요. 대체적으로 증축에 관한 것들은 항공사진으로 많이 단속해요. 그 옥상 같은데. 네. 요즘 왜냐면 항공사진이 늘어나 다 있으니까. 보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어쨌든 되게 많이 아세요. 일반 분들도 많이 알아서 되게 잘 적발을 해내. 아 진짜? 옆집에 잘못 보이고 이게 사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지. 그런 거 많이 걸릴 것 같아. 주차장은 주차장의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막아서 창고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뭔가 장사를 한다든가 막 이러면 주차장 전용이라고 해서 불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주차장은 그런 건데 필로티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위에서 찍으면 안 걸리잖아요. 항공사진이 안 나오니까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근데 그거는 민원 걸리기가 되게 싫어. 그렇죠. 눈에 딱 보이는 외국처럼 주차장 안에 뭔가 작업실이 있고 막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것도 원래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주차할 공간은 따로 있고 있으면 상관없어. 상관없죠. 그러면. 주차를 안 하고 다른 거랑 문제라고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사용을 하면 그거는 불법인 것 같아요. 아마 그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거 말고도 이건 어떻게 되지? 라는 궁금한 그렇죠. 것들이 왜냐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도 또 공부해서 알면은 바로바로 댓글 달아드리거나 다음 방송에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애매한 인허가 알아야 될 것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토리 오빠? 좀 그래요. 이게 법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그래도 엔간하면 지키고 사는 걸로 합시다. 네, 저희 다음 주에는 또 바깥 구석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집구석이에요.